그녀는 총기 상점에 들어선 순간 조롱을 받았다. 이봐, 아가씨, 커피숍은 길 건너에 있어. 한 점원이 낡은 바람막이와 달아빠진 신발을 신은 여자를 비웃었다. 다른 손님이 덧붙였다. 캔버스 가방에 멍청한 얼굴, 여기가 빈티지 부치크인 줄 아나 봐.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유리 카운터를 가볍게 두드렸다. MRA 고스트 에디션, 출시되지 않은 버전을 보여줘.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소총은 고스트 바이퍼 부대 외에는 판매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기 상점은 소음과 자아로 가득한 곳이었다. 총기 기름 냄새보다 더 짙은 테스토스테론이 걸려 있었다. 실사격 시연이 뒤뜰에서 한창 진행 중이었고 대부분 남자들, 몇몇은 그들을 능가하려는 여자들이 다트를 던지듯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레이첼은 문을 지나갔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바람막이 어깨를 스쳤다. 그녀의 청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운동화는 앞코가 벗겨져 있었으며 회색 캔버스 배낭은 더 나은 날을 본 듯했다. 그녀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점원인 체드는 모든 것을 봤다는 듯한 미소를 띤 염소 수염을 가진 마른 사람이었다. 그는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길을 잃었니, 아가씨? 요가 수업은 옆에 있어. 여기는 헤비메탈을 파는 곳이야. 뒤로 쓴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팔짱을 끼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휘파람을 날렸다. 캔버스 가방에 다른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여기를 중고품 가게로 생각했나 봐. 군중은 킥킥대며 그녀를 더 잘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가짜 권총을 디자이너 가방처럼 흔드는 단정한 포니테일의 여자가 동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남자들의 무대야, 아가씨. 레이첼은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의 갈색 눈은 천천히 방을 훑고 적용용 소총 섹션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그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아무도 볼 수 없는 줄타기를 걷는 것처럼. 해골과 불꽃 문신을 한 가죽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가 그녀가 소총 케이스에 도달하자 앞을 막았다. 그는 벽처럼 자리를 잡고 시연의 총성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진짜 손님들 시야를 가리고 있어. 그는 그녀의 배낭을 가리키며 입술을 비틀었다. 거기 뭐 들어있어? 니트 용품? 군중은 폭소를 터뜨렸고 일부는 공연인 것처럼 박수를 쳤다. 레이첼은 멈춰서서 손을 배낭끈에 올려놓고 그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은 예상보다 오래 그의 눈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를 피해 조용히 지나갔다. 마치 거기에 없는 것처럼. 그 남자의 웃음은 멈춰갔고 친구들이 계속 하라고 부추겼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레이첼의 손가락이 유리 케이스를 스치자 방의 에너지가 폭풍 구름처럼 소리 없이 이동했다. 웃음소리는 그녀를 따라갔다. 날카롭고 자극적이었다. 체드는 그녀의 뒤를 따라왔고 그의 운동화는 광택이 나는 바닥에서 삐걱거렸다. 바렛 50을 사려고 하는 거야? 그건 내 옷 전체보다 비싸. 뒤로 쓴 모자 남자는 반짝이는 권총으로 가득 찬 진열대에 기대어 말했다. 셀카 찍으러 온 거겠지. 인스타그램 좋아요 받으려는 거잖아?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더 크게 웃으며 마치 사적인 농담을 하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젖혔다. 레이첼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배낭끈을 스쳤다. 안에 있는 소총들은 위협적이고 정밀했다. 그녀는 관광객처럼 기웃거리거나 구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 있었고 자세는 곧았지만 딱딱하지 않았다. 마치 이런 방에 100번은 와본 것처럼. 군중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차분함이 그들의 규칙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추자. 만약 레이첼의 조용한 강인함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판단받은 적이 있다면 부탁 하나만 하자. 휴대폰을 꺼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달라. 그녀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과소평가받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 자, 다시 상점으로 돌아가자. 맞춤 정장을 입고 손톱을 번쩍이는 빨간색으로 칠한 여자가 군중 속에서 나와 가식적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자기야,
여기서 꾸밀 필요 없어. 우리는 네가 그냥 구경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레이첼의 낡은 바람막이를 사진으로 찍었다. 총기 상점에서 길을 잃은 쇼핑객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군중은 킥킥대며 웃었고 휴대폰이 나오고 플래시가 터졌다. 레이첼의 손은 배낭끈에 멈췄고 손가락이 약간 조여져 그녀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되받아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세를 조정했고 어깨를 약간 펴고 눈은 여전히 소총을 향했다. 여자의 미소는 흔들렸고 레이첼의 침묵이 길어지자 공기는 무거워졌다. 군중의 웃음은 잦아들고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체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펜으로 카운터를 두드리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뭘 원해 아가씨? 친구들을 놀라게 할 반짝이는 거? 레이첼의 눈은 그에게서 소총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방해 소음에 거의 묻힐 정도였다. 맞춤형 MLA 고스트 에디션, 출시되지 않은 버전을 보여줘. 그 말은 방해 리듬을 깨뜨리는 유리처럼 떨어졌다. 체드의 비웃음은 중간에 멈췄다. 뒤로 쓴 모자 남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다 기침을 했다.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그것을 내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코너에 있던 나이 든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뭐? 그 모델은 블랙옵스 인원만 아는 거야. 체드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 나이 든 사수는 천천히 말했다. 8년 전 동부 지역에서 본 적이 있어. 절대 잊지 못해. 라이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를 다시 두드렸다. 손가락은 가볍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확실했다.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요? 매니저는 버즈코트를 하고 항상 찡그린 얼굴을 한 건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체드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카운터 뒤에 금고를 열었다. 매니저는 매트 블랙의 세련된 소총을 꺼냈다. 안개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스코프가 달려 있었다. 방 안에 누구도 그걸 진열대에서 본 적이 없었다. 기밀서클 밖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매니저가 소총을 카운터에 놓자 입술에 베이프펜을 물고 있는 버즈컷의 마른 10대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야, 그녀가 그게 뭔지 알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다. 친구들의 고개 끄덕임에 부추겨졌다. 그는 레이첼의 운동화를 가리켰다. 거의 달아빠진 밑창. 저 신발 좀 봐. 저거 청소 키트 살 돈도 없겠지. 그의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 명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마치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레이첼의 손은 카운터에 멈췄고 손가락은 소총 케이스의 가장자리를 스쳤다. 그녀는 약간 고개를 기울여 10대의 눈을 잡았고 그녀의 입술은 미묘한 미소로 굽어졌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거기에 있는 미소. 10대의 웃음은 목에 걸렸고 그의 베이프펜은 공중에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방은 더 작아지고 공기는 더 답답해졌다. 마치 그가 소유했던 모든 공간을 차지한 것처럼. 군중은 약간 움직였고 목을 빼고 일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물러섰다. 체드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 시끄럽고 어색했다. 좋아. 너는 멋진 총의 이름을 알아. 하지만 그걸 들 수는 있어? 그건 10kg이 넘어. 그는 그녀가 무게에 굴복하기를 기다리며 팔짱을 꼈다. 뒤로 쓴 모자 남자는 이제 자신의 소총을 들고 있던 그는 그것을 미식축구 공처럼 레이첼에게 던졌다. 조심해,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 그녀는 한 손으로 그것을 잡았고 그 동작은 너무 매끄러워 마치 연습한 것처럼 보였다. 소총은 흔들리지 않았고 기울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잡았고 팔은 강하지만 무게를 신경 쓰지 않는 듯 긴장하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자신의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의 고요함이었다. 체드의 웃음은 목구멍에서 멎었다. 거꾸로 모자를 쓴 남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고 그의 허세는 무너졌다. 레이첼은 소총을 카운터에 놓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거의 부드러웠다. 좋아, 분해해봐. 체드가 다시 강한 척하며 말했다. 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를걸? 레이첼의 손가락은 그녀만이 읽을 수 있는 대본을 따르는 듯 움직였다.
8초 후 소총은 조각났다. 핀, 나사, 총신이 모두 퍼즐을 한 호흡에 푼 것처럼 완벽한 순서로 놓여 있었다. 깔끔한 폴로 셔츠를 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젤로 고정한 남자가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인상적인 묘기네. 그는 천천히 고의적으로 박수를 치며 말했다. 하지만 왕족처럼 굴자고 아마 어젯밤에 유튜브 튜토리얼을 봤겠지? 그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며 윙크했고 그들은 긴장을 풀어준 누군가에게 안도하며 웃었다. 레이첼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나사 하나를 제자리에 다시 끼우고 손가락으로 조정했다. 그 동작은 거의 외과적으로 정확했다. 남자의 박수는 느려졌고 그녀가 그를 보지 않고 소총을 재조립하는 동안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군중의 웃음은 사라지고 불확실한 웅성거림으로 대체되었다. 마치 그들이 그녀의 집중력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레이첼의 침묵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벽이었고 그들은 모두 그 반대편에 있었다. 가짜 권총을 든 여자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 속삭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림이 있었다. 레이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재조립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같은 차분한 정확함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가방에서 클립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리시버에 가볍게 대고 눈을 좁히며 그것을 연구했다. 군중은 혼란스러워하며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 볼트는 0.3K혈 거워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소음속을 뚫고 나올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하의 조건에서는 목표에서 벗어나죠. 구석에 있는 용병, 손가락에 흉터가 있는 거친 남자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의 혼잣말 같았지만 들렸다. 레이첼은 그를 힐끗 보았고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레벨 10을 바람에서 선라 피크 정상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맞췄어요. 그 말은 수류탄처럼 무겁고 결정적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매니저의 턱은 무언가를 보게 된 것처럼 긴장되었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단발머리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조용함을 가르며 말했다. 그래, 기술이 좀 있네. 그녀는 날카롭고 회의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과장하지 말자고. 여기는 총기 상점이지 서커스가 아니야. 그녀는 레이첼의 가방을 가리키며 입술을 비틀었다. 다음은 뭐야? 그 안에서 토끼라도 꺼낼 건가? 군중은 몇몇이 웃었고 그녀가 점수를 얻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은 가방을 닫았고 그 소리는 조용한 방에서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지퍼에 머물렀고 마치 기억을 간직한 것처럼 낡은 천을 더듬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은 가방에 있는 작은 패치로 향했다. 희미하게 보이는 독사의 머리 모양의 휘장이었다. 여자의 미소는 흔들렸고 그녀의 눈은 그 패치를 보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떨쳐내고 군중을 향해 지지를 구했다. 레이첼의 침묵은 크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방 안에 무게가 내려앉아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작게 느끼게 했다. 용병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부츠는 바닥에서 무겁게 울렸다. 설라, 그게 언제였지? 10년 전?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존경, 아니면 두려움?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재조립했고 각 조각을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제자리에 끼웠다. 거꾸로 모자를 쓴 남자는 긴장을 풀어보려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몇 가지 상식은 알고 있네. 그렇다고 네가 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매니저는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를 감지하고 야외 사격장을 가리켰다. 그럼 봅시다. 150피트 밖에 있는 동전이 있어. 아무도 맞춘 적 없지. 군중은 레이첼이 소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의 운동화가 자갈을 긁으며 사격장은 먼지와 표적이 길게 늘어선 곳이었다. 공기에는 화약과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하나의 동전이 줄에 매달려 늦은 오후에 반짝였다. 거꾸로 모자를 쓴 남자가 외쳤다. 그걸 맞추면 내가 이곳을 혀로 닦을게. 군중은 웃었지만 이제는 얇아져서 덜 확신이 있었다.
마치 그들이 그녀를 잘못 판단해내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레이첼이 사격장으로 걸어가자 위장 재킷을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남자가 군중 속에서 외쳤다. 이봐, 작은 아가씨. 그 소총에 걸려 넘어지지 마. 너보다 더 크잖아. 그의 친구들은 하루 종일 들은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것처럼 웃었다. 레이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다른 손으로 옮겼고 그녀의 움직임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남자의 웃음은 그녀가 사격선에 도달하자 멈췄고 그의 친구들은 계속하라고 그를 밀었지만 그는 그들을 물리치고 눈을 좁혔다. 레이첼은 가방을 내려놓았고 자갈이 그 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소총의 그립을 조정했다. 군중의 수다는 사라지고 그들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그녀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방법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발은 땅에, 어깨는 편안하게 마치 번개가 치기 전의 순간처럼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들었다. 레이첼은 사격선에 섰고 소총은 그녀의 손에 가볍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정하지 않았다. 스코프를 조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2초 동안 조준했고 발사했다. 총성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고 깨끗하게 울렸고 동전은 반으로 갈라졌다. 조각들이 땅에 떨어지며 회전했다. 군중은 조용해졌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은 침묵이었다. 체드의 입은 벌어졌고 그의 클립보드는 손에 잊혀졌다.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그것을 카운터에 떨어뜨렸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용병은 레이첼을 응시했고 그의 흉터난 손가락은 그의 소총을 하얗게 쥐고 있었다. 레이첼은 미소도 짓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카운터로 돌아가 소총을 내려놓았고 모든 각도가 완벽하게 마치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밝은 핑크 후드를 입고 이미 녹화를 시작한 젊은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조롱조였다. 좋아, 그건 귀여웠어. 하지만 다시 해봐. 그녀는 도전하듯이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한 번의 발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운이었겠지. 군중은 웅성거렸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레이첼이 실패하기를 바랐다. 레이첼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낡은 천을 꺼내 천천히 고의적으로 손을 닦았다. 그 천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고에 어둡고 불규칙한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은 피처럼 보였다. 젊은 여자의 휴대폰은 약간 내려갔고 그녀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레이첼은 천을 접어넣었다. 군중의 웅성거림은 조용해졌고 그들의 눈은 레이첼과 소총 사이를 오가며 마치 처음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한 것처럼 총기 제작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오일과 금속으로 얼룩진 손을 가진 나이든 남자는 지금까지 조용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그의 눈은 레이첼의 손에 고정되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소총을 조정했지.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고스트 바이퍼 전초기지에서. 같은 그립, 같은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녀의 손을 찡그리고 바라보며 손가락 마디에 화살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방 안이 갑자기 딱딱해졌다. 용병의 목소리가 나갔고 떨리며 침묵을 깼다. 저 여자가 유령 G비숍번이야. 레이첼의 눈은 그의 눈을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마주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여기 왔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필요하면 400mn도 정확히 쏠 수 있어.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단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칼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꽂혀졌다. 뒤로 모자를 쓴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에너지 음료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튀었다.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돌렸다. 자신감이 사라졌다. 레이첼이 거기에 서 있는 동안 검은색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매니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군중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당신은 정말 그녀가 그 라이플을 만지게 할 거야? 그녀는 탄약조차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여. 그는 웃으며 커프스 링크를 조정했다. 그의 어조는 자신이 듣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레이첼의 손이 중간에 멈추고 그녀의 손가락이 라이플 스코프 위에 맴돌았다. 그녀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고 그의 눈을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는 스코프의 다이얼을 한 번의 정확한 비틀림으로 조정했다. 그 클릭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침묵 속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남자의 웃음은 사라졌고 그의 커프스링크가 갑자기 너무 꽉 조여졌다. 군중은 불편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바닥에 사라지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매니저에게로 향했다. 레이첼의 조정은 단지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모두가 그것을 느꼈다. 체드는 권위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클립보드를 들고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다. 잠깐만, 그냥 어디 가는 거야? 신분증은 어디 있어? 등록 없이 시험 발사할 수 없어. 레이첼은 배낭에서 낡고 거의 빈 카드를 꺼냈다. 사진도 이름도 없이 희미한 문양과 플라스틱에 새겨진 숫자만 있었다. 체드는 군중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비웃었다. 이게 뭐야? 도서관 카드? 매니저는 그의 짧은 머리가 조명 아래 빛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문서 없이는 고급 무기에 접근할 수 없어. 군중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어느 쪽 편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레이첼은 카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배낭을 닫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운동화는 광택 있는 바닥 위에서 조용했고 그녀의 머리는 높았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중년의 맥주배를 가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용기로 울렸다. 이봐, 아직 가지마. 네가 뭔가 대단한 줄 아는 거야? 그는 그녀의 배낭을 향해 손가락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 안에는 싸구려 화장품과 꿈밖에 없을 거야. 군중은 웃었지만 이제는 긴장된 듯했다. 마치 다른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레이첼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에게 저지른 모든 실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놓고 배낭을 조정하고 담배 상자보다 크지 않은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카운터에 놓았다. 금속과 유리가 만나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날카로웠다. 남자의 얼굴은 떨어졌고 그의 손가락은 케이스를 응시하며 떨어졌다. 그 표면은 희미하고 낯선 상징으로 새겨져 있었다. 군중의 웃음은 멈췄고 긴장된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가 도달하기 전에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고 어두운 안경을 쓴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존재는 방 안의 공기를 폭풍처럼 바꾸었다. 그는 키가 컸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으며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마치 정확히 필요한 공간만 차지하도록 훈련받은 것처럼. 그는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안경 뒤에 숨겨졌고 그런 다음 레이첼에게 곧장 걸어갔다. 그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확인 코드 870. 당신의 다음 임무는 오늘 밤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대부분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미묘한 제스처였다. 그러나 총기 제작자는 알았다. 용병도 알았다. 그것은 전설로 남아있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바이퍼 경례였다. 체드는 클립보드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는 침묵 속에서 울렸다. 뒤로 모자를 쓴 남자의 에너지 음료가 바닥에 떨어졌고 캔은 진열대 아래로 굴러갔다.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카운터에 몸을 기댔고 그녀의 눈은 커졌고 그녀의 손은 마치 그것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가방을 꽉 쥐었다. 레이첼은 군중을 향해 돌아서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 60분이 정말 빨리 지나갔군요. 그렇죠? 레이첼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문 쪽으로 걸어갈 때 가죽 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그녀의 머리는 밝은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면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날카로웠다. 그런데 네가 이제 비밀 요원이라도 된 것 같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그녀는 웃었지만 그것은 억지로였고 그녀의 손은 총알 모양의 열쇠고리와 함께 안절부절 못했다. 레이첼은 문틀에 손을 얹고 잠시 돌아보며 그녀의 눈이 여자의 눈을 잠시 잡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단 하나의 탄피를 꺼내어 금속 케이스 옆에 놓았다. 탄피는 오래되었고
표면은 긁혔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다닌 것처럼 광택이 있었다. 여자의 웃음은 멈췄고 그녀의 열쇠고리는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거렸다. 군중의 눈은 탄피에 고정되었고 그 존재는 어떤 외침보다 무거웠다. 마치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걸어나가는 동안 방은 조용히 유지되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군중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방금 본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문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체드의 손은 클립보드를 집으며 떨렸고 그의 미소는 사라졌으며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났다. 매니저는 그의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그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을 되새기고 있는 것처럼. 총기 제작자는 그의 작업대로 돌아갔고 그의 머리는 숙여졌고 그의 손은 보통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마치 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용병은 조용히 빠져나갔고 그의 라이플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고 그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가 방금 목격한 것을 잊으려는 것처럼.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가방을 들고 말없이 떠났고 그녀의 발뒤꿈치는 바닥에서 너무 빠르게 클릭거렸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밖에서 자갈은 레이첼의 운동화 아래서 바스락거렸고 그녀는 주차장 끝에 주차된 검은 SUV로 걸어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순간을 즐기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배낭은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일부인 것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녀 옆에 탔고 차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출발하여 황혼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 안에서 결과가 조용하지만 멈출 수 없는 조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날 늦게 체드는 주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기밀 작전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다. 통화는 짧았고 주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체드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물건을 싸고 떠났다. 그의 고개는 숙여졌고 그의 턱수염은 더 이상 자신감의 배지가 아니었다. 뒤로 모자를 쓴 남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온라인에서 멋지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그의 전화로 녹화했다. 그는 그날 밤 비디오를 게시했고 그것에 대해 싸구려 가게 소녀에 대한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아침이 되자 그것은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바이럴되었다. 댓글에서 사람들은 그의 잔인함과 무지를 비난하며 그를 찢어놓았다. 그의 스폰서, 유명한 장비 브랜드는 반발을 보고 정오까지 그를 내보냈다. 그들의 성명서는 짧고 잔인했다. 그의 다이렉트 메시지는 증오로 가득 찼고 그의 팔로워 수는 급감했다. 그는 비디오를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다.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가짜 권총을 든 여자는 다음 사교 모임에서 그것을 웃어넘기려 했다. 그것을 재미있는 일화처럼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은 평소에 잘 웃던 이들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그룹 채팅과 게시물에서 공유된 영상을 보았다. 그들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초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행사에도 그 다음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외모로 싸운 친구들은 전설을 조롱한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주를 피드를 새로 고침하며 보냈다. 메시지나 사과, 무엇이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동부 지역을 언급했던 그 노장 사수는 그날 밤 바의 어두운 구석에서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별로 말이 없었지만 말을 할 때는 바텐더에게 낮고 거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는 유리잔을 응시하며 말했다. 한번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지.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말이야.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잊을 수 없어. 그는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바텐더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장 사수는 술을 마시고 그의 패치 재킷을 남긴 채 밤속으로 사라졌다. 총기 상점의 총기 제작자는 그 다음 주를 조용히 MIAI를 다시 조정하며 보냈다. 레이첼이 지적한 산미대의 결함을 점검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세자루의 소총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것들을 고쳤다.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의 그립,
그녀의 흉터, 그녀가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소총을 다루던 모습을 되새겼다. 그는 20년 동안 그 상점에서 일했고 모든 종류의 사수를 봐왔다. 하지만 그녀 같은 이는 없었다. 그는 찰드가 조롱했던 그녀의 카드를 서랍에 간직했다. 트로피가 아닌 상기시키는 표식으로. 매니저는 다음 날 아침 정부 연락관에 방문을 받았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건네받았다. 연락관은 매니저가 질문하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는 파일을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파일이 그녀에 관한 것임을, 그의 상점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전화는 걸려 있지 않았다. 그 후 상점은 달라졌다. 더 조용해졌고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듯했다. 손님들은 오고 갔지만 활기는 사라졌다. 모두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았다. 그녀의 이름을 몰랐더라도 일주일 후 단골들 사이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인터넷의 한 구석에 묻혀있던 오래된 군사포럼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폭풍 속에서 차이차피모 거리의 목표를 저격한 고스트 바이퍼의 저격수를 언급한 것이었다. 그 게시물에는 이름이 없었고 단지 코드네임 에로우만 있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설명은 그녀의 흉터, 그립, 그녀의 움직임, 마치 무기의 일부인 것 같은 모습을 일치시켰다. 단골들은 맥주를 마시며 그것에 대해 속삭였고 목소리는 낮았다. 마치 그녀가 어디선가 그들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상점의 분위기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허세는 사라지고 조용한 불안감이 남았다. 마치 레이첼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남긴 것처럼. 레이첼은 상점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온라인에 게시하지도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음 도시, 다음 임무로 옮겨갔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등장과 더 조용한 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각각은 아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인정이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진실을 걸음걸이, 소총을 다루는 방식, 방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만드는 방식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 그녀를 드러낸 화살은 그저 그녀가 결코 말하지 않을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평가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방의 분위기가, 자신을 향해 돌아서는 무게를 느껴본 모든 사람에게, 레이첼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그 신발을 신어봤고 그 시선을 느꼈으며 그 웃음을 들었다. 당신은 과소평가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아픔을 견뎌왔다. 그리고 그녀처럼 당신은 계속 나아갔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다. 당신은 들리기 위해 외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의 강함은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말해졌다. 어디에서 보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나와 함께 마음의 상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